안녕하세요. MTN 이시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고요. 지난달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13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건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조선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유지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시장이 블루오션이라서 들어가는 거다. 또는 조선수 인수는 미국 방산 진출을 위한 교도보로 보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내용인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 진출을 하는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선 현재 미국 조선업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등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에서는 K조선이 미국을 점찍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조선업 자체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정말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면 잘할 수 있는 건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조선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하긴 어려웠는데요. 그 말은 즉슨 미국이 글로벌 조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 3-4% 점유율을 보였던 미국의 글로벌 건조 점유율은 지난해 0.04%로 지속 하락하는 중이고요. 사실상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처음부터 조선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4년 동안 2,700척 넘는 선박, 항공모함 등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 1940년대 말 미국의 세계 상선 시장 점유율은 30%, 1970년대에는 1위를 할 정도로 선박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박 강국이었던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원인은 미국 상선법, 이른바 존스 액트법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이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이기도 했고, 또 미국 조선업이 몰락하게 된 것도 이 존스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P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액트법의 본래 이름은 상선법입니다. 당시 발의한 의원 이름을 따면서 존스 액트법, 존스법 이렇게 불리게 된 거고요. 저희도 그냥 존스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지금 현재로 100년이 넘은 법입니다. 당시에는 미국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여기서 핵심은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모든 여객선과 화물선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하고 소유권도 미국 시민으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박은 상관이 없지만 미국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군함 건조 역시 미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이 존스법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당시 입장문을 보면 해당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존스법이 현재 미국이 최근에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도 말을 합니다. IRA도 결국엔 미국에서 전기차로 팔고 싶어? 그럼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어, 이런 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기차 기술력이 앞서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존스법 역시 당시 조선 강국이었던 영국, 다른 선진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 산업 육성을 통한 군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양성, 이런 명분하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 존스법 덕분에 미국이 초기에 조선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조선업 성장을 발목 잡은 것 역시 이 법 때문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외국 조선사들과 경쟁 없이 미국 내 조선소들끼리 사실상 독점, 나눠먹기 식으로 건조가 진행이 되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미국 내 돌아다니는 선박들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니까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오직 비용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건조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노후화된 설비는 납기 지연을 발생시키고 건조 비용을 끌어올리게 됐고요. 한국무역협회가 2021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선박이 다른 글로벌 조선사보다 5배에서 6배 비싸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조 기간도 약 1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된다고 하고요. 배값이 비싸지고 배 만드는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선박을 비싸게 산 선주들은 운송비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물건을 실으는 이제 화주들은 배에 물건을 이제 안 싣고 이제 철도, 뭐 트럭, 항공으로 운송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선박 물동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선박 주문도 줄어들게 되고요. 조선사들은 당연히 배를 많이 만들수록 기술도 올라가는 건데, 배를 만드는 일감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조선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돌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 1980년대 초기 정권을 잡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도 조선업 쇠퇴의 원인이 됩니다. 레이건 정권은 이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입니다. 과거 정부에는 국가가 이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조선업 적극 장려 정책을 펼쳤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제 레이건 정부부터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정부가 지원을 끊게 된 거죠. 실제로 수치를 보면 이때부터 이제 조선업 발주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요, 1950년대부터 2010년 중반까지 이렇게 미국 조선업의 선박 발주량입니다. 파란색이 상선, 분홍색, 빨간색이 특수선, 방산인데요. 이 살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레이건 정부 때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 상선 발주가 이 레이건 집권 이후에 이렇게 한마디로 고꾸라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물론 레이건 정부 때 이제 국방비를 늘리면서 이제 특수선 부분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 고꾸라진 상선 부분을 메꾸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상선이나 특수선 부분에서 발주가 꾸준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현재는 매년 10척의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자조적인 이제 이야기도 들립니다. 보고서를 통해서요. 정리를 하면 존스법의 폐해와 레이건 정부 정책 이렇게 2연타를 두들겨 맞으면서 전체적인 조선업이 쇠퇴하게 된 겁니다. 존슨법을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 부처는 이 법의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 능력 감소는 결국 해운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법 폐지가 쉽진 않습니다.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똑같은 건데, 만약에 이 법을 폐지하게 되면 뭐 조선사에서 일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의 이제 표가 날아가게 되고, 또 미국은 로비스트가 이제 합법화돼 있다 보니까 법 폐지를 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기 사고가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제 폐지되기 어려운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존스법의 폐해와 이제 과거 정부의 정책 영향에 미국의 조선업의 쇠락을 넘어서 이제 몰락하게 됐다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은 현재 배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건데요. 특히 미국은 이제 현재 군함, 특수선을 중심으로 배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잠재적인 위협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이 빠르게 이렇게 특수선 수를 늘리고 있어서입니다. 바로 이제 표를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보유 함정 척 추이와 전망표입니다. 이미 함정 수척 단위로만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중국 400척, 미국은 노후한 전함들이 퇴역하면서 287척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투 수행 능력은 미국이 여전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렇게 척수가 벌어지는 건 이제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지난해 미 해군 정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이제 233배에 달한다라는 자체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보고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이제 중국에 밀리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이제 군함, 특수선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병행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군함 발주를 많이 넣어서 양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함 발주는 발주대로 놓고 기존에 보유한 함대를 폐선시키지 않고 유지정비 보수를 해서 퇴역되거나 이제 폐선되는 군함의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말한 이 보유한 함대를 유지 보수 정비하는 MRO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MRO에 대한 이제 미국 생각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지난 1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서 NDIS를 보면 MRO를 이제 우방국과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방위산업전략서, 이건 이제 향후 3년에서 5년간 이제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안내서라고 보는데 이제 일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파란색 글씨가 이제 소 제목입니다. 동맹국가 파트너를 참여시켜서 글로벌 방산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 보관력 향상하는 방안이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 이 박스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2022년부터 큰 격차가 나는 거를 기술력에 있어서 큰 격차가 나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 DoD 여기서 나오는 DoD가 이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방위 능력을 키워야 되고 동맹국가 유지 보수 수리 능력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메인테너스 리페어 앤드 오버하우가 이제 MRO인 거고요. 보통 군함의 수명은 40년에서 이제 50년이라고 하는데 유지 보수를 계속 받는다고 하면 그 수명을 이제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셨던 레이건 정부 때 늘어난 군함수 발주수를 보여드렸는데 그 군함들이 이제 잠재적인 MRO 수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 달러 정도, 약 78조 원 정도인데 이 중 약 20조 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 잘 고치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뭐 절반만 가져간다 해도 10조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MRO는 존스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MRO만 보고 들어가면 이제 미국 조선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배들을 미국에서 고치는 게 비용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군함 수주에도 나설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나오션은 이번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잠시 후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위치가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그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비 수요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MRO 시장도 크고 미국도 우방국에게 맡기겠다고 한 만큼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도 미국 진출은 큰 기회가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조선사를 인수했을 때 그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느냐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사 인수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미국 조선사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은 무엇보다 많은 자금, 돈이 이제 투입돼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조선소는 1998년 세워진 조선소로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10위 정도 하는 조선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가 크진 않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크기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워낙 큰 탓도 있지만 일반적인 조선소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크기의 조선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생산 능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약 25년 정도 기간 동안 31척의 배를 수주를 했는데 연 평균 1.2척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산 능력이 많이 이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은 최근 5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뛰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 적자의 규모도 최근 좀 많이 커졌고요. 계속된 적자 탓에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4,946%에 달합니다. 하나오션 측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이제 자금 확충 계획은 없다곤 하지만 현재 재무 상황을 봤을 땐 적자는 이제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최소 뭐 2배, 3배는 높아서 인건비, 뭐 원자재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을 때 정말 그 정도의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현재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미국 조선소 인수를 당장 나서지 않는 것도 이렇게 재무 상황이 안 좋은 미국 조선소들이 워낙 많아서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인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인수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이 한 발 늦었다는 건데요. 한 조선해양과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시장 진입이 이제 뒤처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우방국에 비해선 한 발 늦은 건 맞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등이 있는데 이 세 나라 모두 이미 MRO 시장이나 이제 미국 조선업 시장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MRO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랑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MRO 시장에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이 관련한 수주를 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주 기업 오스탈은 이제 이미 예전부터 선박을 수주하거나 수리를 해왔는데, 오스탈의 경우 신조선 이제 수리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수를 인수한 지도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뭐 관련 인프라나 인전 네트워크는 이미 많이 쌓아뒀겠죠.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경우 미국의 호위함 같은 군함을 수주할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조선사 핑칸티에리는 이제 다른 해외 기업이 따내기 힘들다는 미국 호위함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이미 경쟁력을 입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군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쭉 끌고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우방국들이 먼저 선점한 이 시장의 틈을 깨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은 K조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왜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는 건지, 이 현재 미국 조선업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만큼 시장성은 있지만, 뭐 우방국 간의 이제 치열해진 경쟁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도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